자 봅시다. 그 나빌레라 볼게요. 나빌레라. 페이지 136페이지입니다. 유찬아 136페이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괴롭히고 싶잖아. 자 나빌레라 보시게 되면요. 극갈래의 개념과 특성에서 나와 있죠.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서술자 없이 여기 줄글자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 여기 줄글고요. 하는 문학갈래고요. 희곡과 시나리오가 대표적이다. 희곡과 시나리오 여기 줄글고요. 그래서 학습활동에서 희곡과 시나리오가 왜 같은 갈래인가요? 라고 하는 거 물어보는 거 나옵니다. 자 특성은요. 등장인물, 대사, 지시문, 영상기법 등의 구성요소들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며 구성요소들이 유기적 관계를 형성 여기 줄긋고요. 자 그리고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한다. 주제를 형상화 여기 줄긋고요. 자 그래서 나빌레라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성격은요 서정적 감성적이다. 서정적 감성적 여기 줄긋고요. 주제는요 주제 줄거볼까요?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장의 감동과 세대 간의 공감 여기 줄거고요. 자 특징은요 첫 번째로 70살 노인의 발레 도전기를 통해 꿈의 의미를 여기 줄거자 꿈의 의미를 성찰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두 번째로 노인과 청년이 교류하며 성장하는 노인과 청년이 교류하며 성장 여기 줄긋고 이런 모습을 통해 독자에게 감동을 전한다. 감동 줄긋고요. 자 알츠하이머에 걸린 주인공이 순간순간 여기 줄긋자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들을 섬세하게 표현 여기까지 줄긋고요. 알츠하이머가 무슨 병이야? 치매요. 단순 치매가 아니고요. 뇌가 쪼그라드는 겁니다. 뇌 빵꾸가 나면서 뽕뽕뽕뽕 뚫리면서 이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뭐 구성은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험 출제 포인트 모아보기 부분 보시게 되면 포인트 1 인물 해서 나와있죠. 인물 줄긋고요. 덕출 동그라미 치시고 퇴직한 우편 공무원 줄긋고요. 성실하고 성실 줄긋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끈기 있게 노력하는 끈기 있게 노력 여기 줄긋고요. 자 그런 인물이고요. 채록이라고 하는 애 있죠. 채록이는 그냥 줄긋고요. 발레 무용수로 슬럼프를 겪고 있으며 슬럼프 여기 줄긋고요.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인물이다. 따뜻한 마음씨 여기 줄긋고요. 발레를 계기로 함께 성장한다. 라는 거. 자 갈등 양상 보시게 되면요 갈등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긋고요. 자 그래서 2화와 10화가 나옵니다. 드라마에서. 그래서 2화에서는 덕출은요 채록에게 발레를 배우려고 하고요. 배우려고 함 줄긋고요. 채록은요 가르치기 싫어함 여기 줄긋고요. 그래서 채록이 덕출에게 어려운 발레 동작 여기 줄긋고요. 일주일 안에 해낼 것을 요구한다. 해낼 것을 요구 여기 줄긋고요. 덕출은 밤낮 없이 노력하여 노력 줄긋고요. 채록이 요구한 발레 동작을 해내고 여기 줄긋고요. 채록은 덕출에게 발레를 가르치게 됨 여기 줄긋고요. 10화 보시게 되면요. 덕출은요 발레를 그만두고 싶지 않음 여기 줄긋고요. 채록은요 알츠하이머 증상이 심해진 덕출에게 발레를 그만두라고 한다. 여기 줄긋고요. 자 덕출 줄긋고요. 연습실에 나오지 않고 방황하다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수목원에 가서 여기 줄긋자 수목원에 가서 밤까지 머무름 여기까지 줄긋고요. 이 수목원이 뭐냐면 이제 그 수목장을 하는 곳이에요. 수목장. 됐나요? 수목장이 뭔지는 아시죠? 뭔지 알아? 수목장이 뭐야? 모르는구나.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사람 죽으면요 화장하잖아. 화장한 다음에 그 납골당에 넣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그 땅에다 묻어요. 묻고 나서는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
그 사람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 나무한테 이제 뭔가 얘기할 수 있게끔. 됐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리는 나무를 심는 거예요. 됐나요? 그게 수목장입니다. 근데 이 덕출한테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죽었다고. 죽고 나서 이제 그 친구를 수목장을 했는데 그 수목장을 한 곳에 와서 이제 그 친구한테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거야. 그 장면이에요. 됐나요? 자, 그리고요, 자신을 찾는 채록을 마주친 덕출은, 여기 주구자 덕출은 채록에게 열심히 연습했던 춤, 여기까지 주었고 이것을 보여주고, 채록은 감동하여, 여기 주구자 채록은 감동하여 마음을 바꿈, 여기 주었고요. 자, 주제는요, 70살의 알츠하이머에 걸린 덕출의, 여기 주구자 덕출의 발레를 향한 도전과 열정, 여기까지 주었고요. 자, 나빌레라에 사용된 영상 기법 있죠? 요거 별표 치시고요. 얘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몽타주 기법하고요. 컷2가 여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인서트도 있습니다. 인서트. 근데 뭐 클로즈업, 오버랩도 있긴 있는데 몽타주하고 컷2, 인서트 얘네 셋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얘네 셋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몽타주는요, 따로따로 촬영한 장면 화면을 적절하게 떼어 붙여서 하나의 긴밀하고도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으로 만든 일이다. 그래서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하게 떼어 붙여 하나의 긴밀하고도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 여기까지 주어보고요. 자, 컷2라고 하는 거 보시게 되면요, 컷2는요, 자,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전환할 때 컷으로 바꾸는 촬영 기법이다라고 되어 있죠.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전환, 여기 줄거고요. 자, 그리고 인서트라고 하는 거 있죠. 인서트. 그리고 장면과 장면 사이에 다른 장면이나, 여기 줄거자 장면과 장면 사이에 다른 장면이나 글자 또는 사진을 끼워 넣는 것, 여기 줄줄 그어두시고요. 얘네 셋이 좀 중요하고요. 오버랩과 클로즈업도 읽어는 두세요. 근데 클로즈업은 뭐 여러분들 아실 거고 오버랩이 뭔지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활동에서 2근3의 원고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막극, 희극, 부조리극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조리극이라고 하는 거 이거 주고요. 그래서 부조리극은 사회 부조리함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그런 연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격은 반사실적, 여기 줄구자 반사실적, 서사적, 풍자적, 실험적, 여기 줄구고요. 자, 주제는 인간성을 상실한, 여기 줄구자 인간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기계적인 삶에 대한 풍자, 여기 줄구고요. 특징 첫 번째, 특별한 사건 전개나 뚜렷한 갈등 없이 극중 상황만을 전개한다. 극중 상황만을 전개, 여기 줄구고요. 자, 무대 장치, 소도구, 인물의 분장, 대사, 행동 등을 희극적으로 과장한다. 희극적으로 과장, 여기 줄거고요. 자, 장녀와 장남이 대사를 통해, 여기 줄거자 장녀와 장남이 대사를 통해 전달한 내용과 실상의 불일치로 풍자의 효과, 여기까지 줄거고요. 요걸 높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빌레라 요거 이제 볼게요. 자, 보시면요. 자, 앞부분 줄거리. 70살이 된 심덕출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70살이 된 심덕출은 주변의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정년 퇴직 이후 자식들과도 따로 살아서 하루가 길다고 느끼며 살아간다. 그는 한 청년이 발레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발레를 해보고 싶다는 열정이 생겨 발레 스튜디오에 가서 발레를 가르쳐달라고 간절히 청한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이게 덕출의 상황이에요. 덕출이 처한 상황. 덕출이 처한 상황이고요. 자, 한편 덕출이 본 청년의 이름은 이채록이며 23살의 젊은 발레 유망주이지만 고단한 인생사로. 고단한 인생사 뭐라고? 아빠가 고교 축구부 감독이었는데 학생들을 체벌하다가, 요새는 체벌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직도 운동부는 조금씩 그런 게 있어요. 됐나요?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야, 강동 쪽에 가면 그
그 동북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손흥민 나온 학교예요. 손흥민 나온 학교인데 손흥민이 공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으면 아마 저한테 수업을 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자퇴했어요. 고1 땐가 자퇴를 하고 그러고 가서 지금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렸죠. 됐나요? 그때 내가 가르쳤어야 돼. 그래야지 새끼들아 내가 손흥민 새끼야 가르쳤어 새끼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인 몇 장만 받아놓으셨으면 지금 이거 안 하셨을 그러니까 그 사인 팔아가지고 몇 달 놀고 먹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5장? 왜 5장이야? 니네 한 장씩 하고 나 한 장? 미친 거 아님? 네. 아니 그 전에 그 유로파 리그 우승하자마자 바로 파시지 않으셨을까요? 바로는 안 팔지. 조금 기다렸다 팔았겠지. 그래야지 값이 오르니까. 됐어? 에휴 안타깝다. 몇억 할것 같은데. 몇 억? 모르지. 그거는 외국에다 팔면 비싸게 받을 거야. 외국에다. 외국 애들은 그런 거 관장하니까. 왜? 메시가 거기서 바르셀로나에서 이적할 때 그때 눈물 닦고 코 풀었던 그 휴지 있잖아. 그게 그 얼마더라? 아니 그걸 왜 뽑아내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를 이렇게 메시가 이렇게 풀고 이렇게 내려놨는데 그거를 청소부가 집어간 거야. 그런 다음에 그걸 경매에 올린 거야. 근데 그게 얼마에 팔렸어요? 1억 얼마인가 2억 얼마인가 그 정도에 팔렸을걸? 진로를 청소로 마이클 조던 그거 마이클 조던 그거 데뷔 티켓이 비싸게 팔렸다는 소리 들어봤어도 그게 비싸게 팔린 건 처음 듣네. 몰라. 마이클 조던이 그 우승할 때 신었던 신발 직접 신었던 그 운동화 그게 아마 역대 최고가일 겁니다. 스포츠 용품 그 경매 중에서 그 100억 단위 나왔을 거야 아마. 우리 돈을 하나로 환산하면 어마무시하게 비싸요. 막 다 낡았어 진짜 너덜너덜해. 근데 그게 그렇게 팔리더라고. 그 발냄새까지도 소중하다고 이렇게. 그냥 내 신발 한 번만 신었다가 벗어달라고 싶다. 그래. 네가 유명한 사람이 되면 네가 신었다 벗은 신발이 유명해질 수 있지. 혹시 몰라. 최순실 그 벗겨졌던 신발도 그것도 비싸게 팔릴지도. 최순실 그지. 자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체벌이 옛날에는 그냥 일반화돼 있었어요. 일반화돼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 배구 선수들 막 이렇게 체벌 문제 뭐 이런 거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좀 불거지면서 이제 좀 요새는 좀 덜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아직도 아마 조금씩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단한 인생사로 슬럼프를 겪고 있다. 자 그래서 씬 넘버 S#2라고 해서 나와있죠. S#2 여기 줄긋고요. 그래서 이게 장면 번호라고 합니다. 씬 넘버라고 하는데 장면 번호.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시나리오 구성 단위예요. 시나리오 구성 단위. 그래서 S# 해가지고 달려있으면 이건 시나리오고요. S# 없으면 얘는 희곡입니다. 됐나요? 희곡은 뭐다? 연극대본. 연극대본. 시나리오는 드라마나 영화의 대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채록은 기가 막히다는 듯 씩씩거리며 말을 쏟아내고 승주는 평온하게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다. 내가 왜 저 할아버지한테 발레를 가르쳐요?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싫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홀 안에서 빼꼼히 내다보다가 채록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황급히 획 돌린다. 그런 덕추를 노려본다. 그런 덕추를 노려본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불쾌감의 표현이죠. 불쾌감의 표현. 그러니까 자기가 왜 할아버지를 가르쳐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불쾌감과 불만족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덕출이 왜 그 발레를 배우고 싶어 하냐면 여기 드라마에서는 잘 구현이 안 된 것 같은데 덕출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 외교관이었나 아니면 외국 주재원이었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러시아인가 뭐 그쪽에 갔는데 거기서 발레하는 사람들을 창문 밖에서 본 거야 어렸을 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꼈던 거지. 근데 차마 나도 저거 배울래요라고 말은 못했던 거야. 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덕출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우리나라가 보수적인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남자가 그런 춤추고 무용수한다 그런 것들을 용인을 못했던 때입니다. 됐나요? 근데 이제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제 이 체록이 춤추는 걸 보고 나서는 아름답다를 느끼고 나도 옛날 꿈을 한번 내가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됐어? 왜냐하면 덕출은 그동안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삶을 즐겨본 적이 없는 거죠. 됐어? 자, 계속 보시면요. 그랬더니 승주가 그럼 무용원에 복학해. 무용원에 복학해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체록은요 지금 뭐다? 휴학생이다. 체록은 휴학생 임을 알려주고요. 써 빨리. 체록은 휴학생 써. 황당한 목소리로 네? 여긴 내 연습실이야. 내가 레슨비도 안 받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내가 레슨비도 안 받고 4년 동안 널 가르쳤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드러난다? 체록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죠. 체록에 대한 애정. 체록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고요.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니까 안 가르칠 거면 나가 이런 얘기하는 거죠. 좀 강수를 둔 거죠.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와 치사하다 진짜. 선생님이 안 받은 거잖아요. 내가 낸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내가 낸다고 했는데 굳이 제자 키우는데 돈 받는 거 아니라면서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체록에 대한 애정 때문에. 왜냐하면 체록에 대한 애정 때문에. 자, 그리고 복학이요? 그것도 갑자기 나타난 저 할아버지 때문에?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왜 휴학했는지 아시잖아요. 복학하기 싫으면 나가든가. 선생님, 체록을 무시한 채 홀로 들어가려고 의자에서 일어선다. 내 안무하기도 바쁜데 시간 낭비라고요. 저 혼자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잘할 건데? 착각하나 본데 너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이러실 거예요? 문 열고 나가려 하는데 알겠어요. 하면 되잖아요. 슬며시 미소를 짓는다. 슬며시 미소를 짓는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기 생각대로 돼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돼서 만족감. 그게 이제 표정으로 연기가 되는 거예요. 표정으로. 자기 생각대로 돼서 만족감. 대신 조건이 있어요. 궁금한 표정으로 체록을 돌아본다. 체록, 두 다리를 가운데로 모으고 뒤꿈치를 모두 든 수스 자세. 수스라고 하는 게 다 뭐 발목을 교차시키는 동작이래요. 그리고 팔은 앙오를 한 앙오 이렇게 위로 들어올려서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는 거 됐나요? 자, 그리고 한 밸런스 자세를 자 덕출에게 보여준다. 뭐 밸런스야 뭐 여러분들 알겠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발끝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해보려고 내가 한번 노력을 해봤거든. 발가락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잘 이거 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무용수들이 그래서 몸에 주어지는 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살을 많이들 빼요. 됐나요? 그래도 이제 한 30년 40년 한 무용수들 발 보면요 발이 진짜 박지성 발 못지 않아요. 진짜 여기저기 굳은 살에 막 뼈 꺾이고 막 이런 게 다 보여요. 자, 그래서 수스에서 밸런스 보셨죠? 일주일 뒤에 제가 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해오면 발레 가르쳐 드릴게요. 1분 동안이에요. 뭐? 야 그건 무리지. 뭐? 야 그건 무리지.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경험도 없고요. 나이도 많아서 하기 힘든 동작인 거야. 경험도 없고 나이도 많아서 하기 힘든 동작. 자, 승주의 말을 자르면 나이도 많은데 가능성을 보여야 저도 의욕을 가지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하고 덕출을 보면서 안 그래요 할아버지? 네, 한번 해볼게요. 아니 내라뇨. 이거 보기보다 만만치 않아요 어르신.
체록을 보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게요. 체록을 보고 너 진짜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과제를 빌미로 가르치지 않으려는 체록에 대한 못마땅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과제를 빌미로 가르치지 않으려는 체록에 대한 못마땅함. 아니 하신다는데 왜 그래요? 하고 돌아서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돌아서서 픽 웃으며 혼잣말로 하긴 뭘해.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실패할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실패할 거라고 확신. 체록은 홀가분하게 홀을 나가고 승주는 다 틀렸다는 듯 한숨을 팍 쉬고 덕출은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웃는다. 자, 승주를 보면 걱정 마세요 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의지가 드러나죠. 의지. 자, 덕출은 구석에 놓여있던 전신 거울을 끄집어내요. 자세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책상 앞 옆에 세워놓고는 손으로 먼지를 대충 쓱 닦아내고 그 앞에 서본다. 체록이 그랬던 것처럼 멋지게 두 다리를 모으고 팔을 올리고 뒤꿈치를 들자마자 그대로 기웃등한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왜 안 되지? 발이 미끄러워서 그런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잘 안 됨. 자, 낑낑거리며 양말을 벗고 맨발로 다시 거울 앞에 서는 덕출. 다짐하듯 숨을 짧게 후 하고 내뱉고는 일단 뒤꿈치부터 들어보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사정없이 흔들리더니 그대로 힘없이 푹 주저앉는다. 실망스러운 듯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실망스러운 듯이 뭐 했다고 숨이 차? 큰일 났네 이거.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왜 그러냐면 나이가 많아서요. 나이가 많아서 체력이 약한 거야. 나이가 많아서 체력이 약한. 덕출의 집 작은 방 밤입니다. 덕출은 파자마와 티셔츠 차림으로 밸런스 자세를 연습한다. 체록의 자세와 비슷하게 팔 자세부터 잡고 두 다리를 모으고 발꿈치를 들어 올린다. 자, 몽타주라고 돼 있죠. 몽타주 여기 줄였고요. 아까 얘기했죠. 장면을 잘라서 붙여가지고 한 장면을 만드는 거라고.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몽타주 줄였고요. 이걸 통해서 덕출의 노력을 제시한 거야. 덕출의 노력 제시. 덕출의 노력 제시. 자, 그래서 씬 넘버 23에서 오버랩 때는 덕출의 발뒤꿈치, 양말 색깔이 다르다. 그 위로 초를 재는 것처럼 크게 숫자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크게 숫자가 1, 2, 3, 4, 5 보이다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5초밖에 유지를 못해요. 5초밖에 유지를 못함. 자, 그래서 뒤꿈치가 푹 꺼지면서 숫자도 사라진다. 헉헉거리며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덕출. 식탁에서 안에 해남과 밥을 먹는 덕출. 국물을 뜨면서도 식탁 아래로 발뒤꿈치를 드는 연습을 하고 있다. 발목에 힘을 주고 엉덩이만 살짝 드는데 몸이 기우뚱하는 바람에 국그릇이 그대로 엎어져 무릎에 쏟아진다. 해남이 놀라서 일어났다가 이내 한껏 짜증을 내며 덕출의 등짝을 힘껏 후려친다. 덕출의 집 앞마당. 달밤에 체조하듯 밸런스 자세를 연습하는 덕출. 제법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럴 리가. 20초에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20초에서 결국 훅 몸이 떨어지고 만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아직 기준에 미달하는 거야. 아직 기준 미달. 아직 기준에 미달되고요. 다시 자세를 잡았지만 이번에도 20초에서 자세가 무너지고 이때 씬 넘버 3에서의 체록이 한 마리 스친다. 나이도 많은데 가능성이 보여야 저도 의욕을 가지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무력하게 평상에 앉는 덕출. 그래서 웹툰상에서는 이것도 있지만 뭐 하냐면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가 체력이 딸린다, 근력이 딸린다고 생각해서
집에서 안 쓰던 벤치프레스를 꺼내서 벤치프레스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벤치프레스 뭔지 아시죠?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142페이지 발레 스튜디오 홀 낮입니다. 체록과 승주의 맞은편에 덕출이 서 있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 두 사람과 잔뜩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잔뜩 의기소침한 덕출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성공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공 확신 X. 자,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네. 휴대전화의 타이머에 손을 갖다 댄다.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는 덕출. 조심히 양발을 모으고 팔은 앙바 자세를 하고 배에 힘을 주고는 발뒤꿈치를 들고 이내 팔을 들어 앙호 자세를 한다. 선배. 이가 뭐냐면요.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펙트. 효과음입니다. 효과음. 됐어? 그래서 소리만 들리는 거야. 선배, 심덕출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 선배의 목소리가 뭐냐면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매개예요. 현재, 과거 연결 매개. 그래서 과거 장면으로 훅 돌아갑니다. 됐나요? 현재, 과거 연결 매개. 과거로 장면 전환된다. 자, 과거 신림동 낮. 자막 1972년. 어이구 1972년이면 나 태어나기 7년 전이네요. 자, 집배원복을 입은 선배가 젊은 덕출에게 다가가 편지를 든 주먹으로 덕출의 가슴팍을 신경질적으로 탁 친다. 23세 앳된 덕출은 23세 앳된 덕출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체록과 같은 나이에요. 체록과 같은 나이. 바짝 얼었다. 집배원이 주소를 들려? 네? 죄송합니다. 너 일주일 안에 이 동네 주소랑 위치 싹 다 외워와. 덕출은 선배의 말에 고개를 돌려서 보는데 동네에 빼곡한 주택들이 보인다. 여길 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불가능해 보여서 막막한 거야. 불가능해 보여서 막막함. 불가능해 보여서 막막함. 씬 넘버 29. 과거 몽타주 낮 플러스 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과거 몽타주 낮 플러스 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주소를 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을 제시한 거예요. 주소를 외우기 위해서 노력함. 됐나요? 그래서 현재 덕출이 했던 노력을 제시한 방법과 같은 방법을 일부러 쓴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신림동 낮 휴일이라 평상복을 입고 지도를 손에 든 채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는 젊은 덕출. 주소와 주택 혹은 건물을 일일이 연결하며 외운다. 무심코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개에게 쫓겨나오기도 하고 수상한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신고 때문에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간첩은 진짜 아닙니다. 저 공무원이에요 한다. 우체국 집배원들 모두 퇴근한 시간 작은 백열등 스탠드 아래 젊은 덕출은 동네 지도를 펴놓고 세대원과 세대주 등등을 중얼중얼 외우고 있다. 졸다가 퍼뜩 벌떡 일어났다가 제뺨을 때리고는 다시 지도를 본다. 과거 신림동 낮 클로즈업된 젊은 덕출의 얼굴이 보인다. 눈은 붉고 눈 밑은 거뭇하다. 눈은 붉고 눈 밑은 거뭇하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밤새 주소를 외운 거죠. 밤새 주소 외움. 그래서 피곤한 거야. 우리 정호도 피곤해? 밤새 주소 외웠어? 뭘 먹고 오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오냐? 뭐 먹었냐? 라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얘기했잖아. 라면 먹고 올 거라고.
시간 보면 늦어지면 라면이야 무조건. 자신 없으면 라면 말고 딴 거 먹어 이 자식아. 알았냐? 예. 다리 쩔뚝이라서 내가 봐줬지. 안 그랬으면 너 진짜 확 그냥. 자 계속 보시면요. 선배가 어디 한번 보자는 듯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서 덕출을 본다. 덕출은 우편 행랑에서 편지를 꺼내 들어 주소를 보고는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겨 편지를 배달한다. 선배가 덕출의 뒤에서 놀랍다는 듯이 지켜본다. 컷투 시간 경과. 컷투 시간 경과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중간 과정을 생략합니다. 중간 과정 생략. 자 그래서 사건의 빠른 전개를 보여줍니다. 중간 과정 생략, 사건의 빠른 전개. 자 계속 보시면 마지막 편지까지 모두 배달한 젊은 덕출과 그런 덕출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보고 있는 선배. 혼잣말로 미친놈이네. 미친놈이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진짜 미친놈이란 뜻이 아니죠. 자 그래서 대견해서 픽 옵는다. 자 넘어가세요. 144페이지 발레 스튜디오 홀 낮입니다. 승주는 눈이 커지고 체록은 사색이 되었다. 자 승주는 눈이 커지고 체록은 사색이 되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놀라고 당황한 거죠. 불가능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놀라고 당황한 거예요. 타이머는 어느 사이 30초를 넘어가고 있다. 30초를 넘어가고 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덕출이 성공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덕출이 성공할 수도 있음을 보여줌. 덕출이 성공할 수도 있음을 보여줌. 덕출은 밸런스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들부들 떨리고 땀이 맺혀 있지만 정말 안간힘을 쓰며 버티고 있다. 승주는 웃으면서 체록을 팔로 툭 친다. 체록은 떨떠름한 표정이다.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봤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봤지.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왜 이렇게 반응하냐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돼서. 자, 체록. 망했다 싶은 일그러지는 표정. 망했다 싶은 일그러지는 표정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성공이 확실시돼서. 성공이 확실시돼서. 이는 뭐라고? 이펙트라고 얘기했어요. 효과음. 알람이 울리는 소리. 활짝 웃는 표정으로 박수를 치면서 어르신 합격하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덕출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덕출은 환하게 활짝 웃는데 그 순간 씬 넘버 30 과거의 젊은 덕출이 선배의 말에 기뻐서 웃는 장면이 잠깐 보였다가 지금의 덕출로 돌아온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이 장면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킵니다. 과거와 현재 교차. 자, 그래서 덕출이 또 불가능한 일을 해냈음을 제시하는 거야. 덕출이 또 불가능한 일을 해냈음을 제시. 됐어? 자, 감사합니다. 자, 덕출은 가족들이 반대하여 발레를 포기하려 하지만,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나 발레한다 이 얘기했더니 자식이 셋인가 그래요. 아들들 딸하나 그러는데 민망하다고 막 뭐라고 하고, 이제 큰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오거든요. 좀 이따가. 큰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 저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제 체면은 생각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이성적으로 막 따져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다가 내 꿈 내가 못 이룰 이유가 있나 그러면서 다시 도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발레를 배운다. 체록은 덕출의 진심 어린 응원과 돌봄으로 슬럼프에서 벗어나 열심히 콩쿠르를 준비하여 결국 본선에 진출하지만
부상을 입어 시리에 빠진다. 그러던 어느 날 덕출은 결혼기념일을 맞아 아내 해남과 외출했다가 길을 잃고 체록이 덕출을 찾아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체록은 덕출의 수첩을 보고 덕출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 그래서 덕출의 집 대문 앞 낮입니다. 덕출이 체록을 배웅한다. 덕출이 체록을 배웅한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친밀해진 거야. 친밀해져. 그래서 이제 그 체록이가 이제 덕출의 집에까지 이제 초대를 받아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고마워 체록아. 아유, 근데 너무 춥게 입었다. 자, 제 목에 목도리 풀어서 체록의 손에 쥐어준다. 내일 봐. 자, 목도리를 받다가 다시 건네면 가져가세요. 아, 추워. 내일 줘도 되니까. 덕출의 말을 끊으면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단호함이 드러나는 거죠. 단호함. 왜? 덕출한테 이제 모진 말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됐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못 줄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 못 알아본 거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저 못 알아본 거 벌써 두 번째인 거 알죠? 할아버지? 자,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병의 증상이 심해진 거야. 병의 증상이 심해짐. 자냐? 너 엎드리지 마. 한 번만 더 엎드려봐. 그냥 등어리에 그냥 올라탈 줄 알아. 알았어? 서서히 놓쳐. 발도 아픈데 괜찮겠어? 해 그럼. 어휴, 저 안쓰러운 거. 저 다리 저 쩔뚝이 저거 어떡해. 너 그거 언제 풀어? 아, 저기요. 그때까지 하고 있으래? 네. 실금 갔다고 그랬나? 그 원래 실금이었는데 의사가 의사 없다고 그냥 있어 계속 지내도 된다고 해가지고 더 벌어져가지고 3주 되고 6주 7주 쟤 저걸로 사람 패고 다녀서 괜찮아요. 불폐업 무기야? 현우가 들어가 지금 유언비어 막 들고서 막 나 패려고 있으면서 뭐 제가 아니라 근데 그 맞지 않냐? 저 그거 막 하려고 했죠. 이게 기억이 표정 뭐 6주? 늘어난다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네, 심보가 못돼 먹어서 그렇습니다. 너도 그거 들고 와서 우리 반에서 싸우다가 내가 너 말리니까 너도 그거 들고 맞히겠어. 아 그거는 그냥 아니야 어쨌든 병자인 척 하려면 제대로 병자인 척을 하든가, 쌈마이처럼 살 거면 쌈마이처럼 살든가. 에휴. 자, 계속 보시면요. 아, 근데 지금은 괜찮아. 아니요, 할아버지 안 괜찮아요. 오늘만 해도 화장실에서 정신 잃었고 횡단보도에서 사고 날 뻔했잖아요. 이게 괜찮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러다 할아버지 잘못되면요, 정말 큰 사고라도 나서 다치기라도 하면요, 성관이 형이 부탁했고 할머니도 아직 모르는데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아내에게 알리지 않은 거야. 아내에게 안 알림. 왜요? 할머니가 알면 그렇지, 걱정할까 봐죠. 아내에게 안 알림. 저 진짜 너무 무서웠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덕출을 걱정하는 체록의 모습에서 따뜻한 마음씨를 읽어낼 수 있는 거야. 미안해 체록아, 근데 지금은 안 그래. 나 약도 먹고 있고. 또 아프면요? 응? 길도 잃고 내가 도와줄 수 없으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자, 길도 잃고 내가 도와줄 수 없으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걱정을 하는데 뭘 걱정하냐면 자신이 부재했을 때 증상이 심해져서 사고가 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부재했을 때 증상이 심해져서 사고가 날까봐 걱정. 자신이 부재했을 때 증상이 심해져서 사고가 날까봐 걱정. 자, 내가 노력할게. 절대 안 그러도록. 덕출의 말을 자르고 그만둬요.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는데 발레를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확고한 거야. 발레를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마음 확고, 발레를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마음 확고, 발레를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마음 확고. 응? 발레 그만두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공연 준비를 하는 와중에 이제 갑자기 이게 오게 되면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또는 이제 자신이 없을 때 부재할 때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면 채로가 나 할 수 있어. 소리치면 못해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두라고요. 라고 돼 있죠. 여기 채로기가 말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면. 자, 여기선 두 가지 감정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감정이냐면 포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덕출한테 화가 난 것도 있고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다는 덕출에게 화가 났다. 두 번째로는 강제로 그만두게 해야 하는 상황에 속이 상한 거야. 강제로 그만두게 해야 하는 상황에 속이 상한 거야. 됐나요? 됐어? 자, 간절한 목소리로 채록은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는 덕출을 외면하고 돌아선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간신히 떼고 한 걸음 두 걸음 채록은 점점 빨라지는데 덕출은 채록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기만 한다. 잡고 싶은데 할 수 있다고 다시 말하고 싶은데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덕출은 그저 우두커니 서 있다. 거리 낮 어느 사이 도망치듯 달리고 있는 채록 이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그제야 멈춘다. 고개를 떨구고 무릎을 잡고서는 하고 가쁜 숨을 고른다. 잘한 거야. 잘한 거라고. 잘한 거야. 잘한 거라고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기 위안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위안을 하고 있다. 됐나요? 그러니까 채록이도 지금 이제 할아버지한테 애정이 생겨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강제로 그만두라고 이제 모진 말을 했잖아. 그래서 그런 말을 한 자신을 달래고 있는 거예요. 자,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얼거리지만 결국 채록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진다. 발레 스튜디오, 러커 룸, 그리고 이제 저녁입니다. 자, 그래서 연습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 채록, 로커 문을 닫는데 덕출의 로커에 그러니까 채록이가 주황색으로 만들어 붙인 덕출의 이름표가 보인다. 덕출의 이름표 여기 주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요, 이제 채록이도 이제 덕출의 도전을 응원했다는 거. 덕출의 도전을 응원했음. 요거 쓰시면 되겠고요. 자, 채록이 덕출의 로커를 열자 그 안에 다 다른 덕출의 발레 슈즈가 있다. 덕출이 그 슈즈를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그때 승주가 노크하고는 문을 연 채로 말한다. 어르신 내일부터 나오시라고 했다. 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쯤 했으면 됐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병을 앓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병을 앓고 있다는 걸 모름. 선생님, 덕출의 말을 끊으며 그렇게 해 하고는 문을 닫고 나간다. 문 닫는 소리, 점점 멀어지는 발소리. 덕출의 집 거실 밤. 자, 그래서 모두가 잠이 든 캄캄한 밤, 덕출이 어두운 거실에 홀로 멍하니 앉아 미동도 하지 않는다. 거실 한쪽 바닥에는 새로 산 발레 슈즈가 들어있는 종이 가방이 보인다. 한참 만에 채로가 네 말이 맞다 나도 무서워. 자, 그래서 한참 만에 채로가 네 말이 맞다 나도 무서워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독백을 통해서 심정을 제시하는 거야. 독백 심정 제시. 독백 심정 제시. 자, 수목원 낮입니다. 덕출은 고량주가 든 검은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수목원을 천천히 걸어서 올라간다. 왜? 친구가 살아있을 때 고량주를 좋아했거든. 됐나요? 고량주 굉장히 독합니다.
40도짜리도 있고요. 심한 건 50도짜리도 있어요. 먹으면요 식도가 타들어가는 느낌이 나고요. 소주 잔에 먹는 놈, 미친 놈. 됐나요? 고량주 전용 잔이 있어요. 되게 조그만해요. 요만해요. 병뚜껑 진짜 그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다 쪼록 따라가지고 이렇게 훅 하고 먹는 건데 진짜 얘가 치 하면서 지지는 느낌이 나요.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손에 손잡고 와서 선생님 술 한잔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번 정도 사드릴 수 있습니다. 1차까지만이에요. 2차는 니네가 알아서 하세요. 자, 그래서 1차까지만 딱 사드릴 수 있는데 그때 뭐 선생님 고량주에 그 탕수육 하나 먹죠? 그러면은 제가 사드릴 수 있습니다. 됐나요? 고량주에 탕수육 잘하는 집 있어. 저기 어디야? 세종문화회관 있잖아. 그 뒤쪽으로 살짝 돌아서 들어가면 거기 1층에 중국집이 있거든요. 거기가 진짜 대박. 맛있어요. 탕수육은 부먹이라는 걸 알게 해준 집입니다. 그 집은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탕수육을 튀긴 다음에 탕수육 소스를 이렇게 붓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소스에 볶아서 줘요. 소스에 아예 볶아서 줘요. 딱 나올 때부터 부먹 상태야. 그래서 나 원래 찍먹이거든.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교수님이 먹어봐 그러시더라고. 나 교수님한테 얻어먹었거든. 네, 고량주 시켜서 딱 따라주시더니 한 잔 딱 먹고 딱 먹어보라고. 딱 먹고 딱 먹었는데 진짜 여기 식도가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딱 먹는 순간 이게 코팅이 되는 느낌? 싹 힐링되는 느낌? 진짜 맛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다. 망했을 수도 있어. 아직도 있어요. 있어? 네. 너 어떻게 알아? 그 제가 어릴 때 거기 비행정에까지 가가지고 짜장면 먹고 어렸을 때가 언제야? 한 5살, 6살 때. 미친놈아. 아니 15도 아니고. 아이가 그 고량주가 아니라 짜장면을 거기서 시켜 먹었다고요. 거기 이순신 장군 동상 거기 근처에 있는 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몰라요. 근데 세종문화회관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뒤로 이렇게. 거기 밑에 그 세종대왕 동상 밑으로도 있고 있어요. 몰라. 그것까지. 요새는 가본 적이 없어서. 근데 거기 맛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 맛있는 집이 많아. 연포탕 집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김치찌개 집이 있어. 진짜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점심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쫙 줄 서거든. 근데 거기 안에 또 테이블이 몇 개 없어. 세 개인가? 그 정도밖에 없어요. 다 합석해서 한 거나 막 이런 식이고. 진짜 그거네요. 그 진정한 맛집. 진정한 맛집이에요. 할매가 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됐나요? 하여튼 세종문화회관 근처를 다니는데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왜? 아침부터 밤까지 수업이 꽉 차 있어서 이 왼수들아. 그러니까 내 점심밥과 저녁밥을 희생해서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친구 좀 데리고 오라고. 하긴 이 동네 사내 없어. 다 왕따지 왕따. 에잉? 자 어쨌든 간에 왕따들. 억울한 거야? 억울하면 데리고 와. 자, 아니, 친구들이 다 은평구에서 끌려왔어요. 친구들이 은평구로 끌려갔다고? 은평구에서 끌려온 애들이 태반이에요. 학교 다니는 애들이? 네. 지하철 그 연결되어 있다고 지하철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그냥 몇명 납치해가지고 은평구 여기서 많이 걸리나? 지하철 타면 되긴 하는데 지하철 없이 오면 많이 걸려. 며칠 지하철 6번에서 끌려온 애도 있어요. 어디? 6번이요. 6번? 네. 거기서? 네. 여기까지? 네 마포도 있고 대신곡은 마포도 시간을 있고 되게 그냥 다 모여 있어요. 야 무슨 쌍끌이야? 이렇게 쫙 긁어모은 게? 아니 저기 경기도랑 서울 경계 지방 있잖아요. 거기서 끌려온 애도 있어요. 아유 그건 진짜 있어. 아니 근데 그렇게 긁어모았는데 왜 79명밖에 없어? 그러니까요. 그렇게 긁어 모아서 한 100명 되는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야? 주변 애들은 다 자사고나 아니면 대신곡은 이전해가지고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게 아예 뭐 경복고로 있어. 확실하게 가게끔. 자사고 다니고 아무 생각 없던 애들이 이제 대신고가 어디야 하는 놈들이 오히려 잡혀온 거예요. 여기서 대신곡 하려고 아침에 2시간 낭비하는 게 진짜 너무 대단하다. 엄청나다. 진짜. 에이
그럼 경복고 친구라도 끌고 오든가. 아니 경복고의 친구는 다 저기 저 쌤 있죠. 누구 거? 옆쌤. 김민정 쌤. 아 김민정 쌤이야? 네. 아, 거기 있는 애들이 경복고 애들이. 예. 그래? 자 어쨌든 계속 봅시다. 자 계속 보시면요. 자 수목원 낫 고량주가 든 검은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수목원을 천천히 걸어서 올라간다. 컷투 시간 경과, 컷투 시간 경과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사건의 속도감 있는 제시를 드러낸다. 사건의 속도감 있는 제시. 사건의 속도감 있는 제시. 자 계속 보시면요. 자 교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덕출의 친구예요. 자 그래서 교석이 묻힌 나무에 고량주를 따라 뿌려주는 덕출. 수목원은 고요하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수목원은 고요하고 이따금 새소리도 들리고 나무 사이사이로 햇빛이 쏟아진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요. 그래서 평화로운 풍경인데 이게 덕출의 심정과 대조되죠. 덕출의 심정과 대조 여기 쓰시고요. 덕출은 그 가운데 가만히 앉아있다. 자 148페이지. 교석아 잘 있지? 자 인서트 교석의 비석. 인서트 교석의 비석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마치 비석이 대답하는 듯한 효과를 주는 거야. 대답하는 듯한 효과. 인서트를 통해서 대답하는 듯한 효과를 주고요. 자 계속 보시면요. 전진호 키도 잡고 있고, 전진호가 뭐냐면 그 덕출이 타고 다녔던, 덕출하고 이제 교석이 타고 다녔던 그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 그 전진호라고 불렀어요. 전진호 키도 잡고 있고, 잠시 쉬고, 교석아 내가 좀 아프다.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교석아 내가 좀 아프다. 아직은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면서 눈시를 붉어진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요. 그래서 친구의 나무 앞에서 솔직하게 생각과 감정을 제시한다. 자, 그래서 친구의 나무 앞에서 솔직하게 생각과 감정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게 친구밖에 없었던 거야. 됐나요? 됐어? 자, 어둠 속에서 쪼그리고 앉아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보고 있는 덕출. 휴대전화 화면에는 발레를 연습하는 덕출과 체록의 사진이 보인다. 덕출은 사진을 몇 장 넘기면서 아련하게 바라보고 있다. 차가 급정거하면서 내는 소리. 성산이가 누구냐 하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됐나요? 성산이 차에서 내린다. 차문 닫히는 소리. 큰 소리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큰 소리로 아버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간절함이 드러나죠. 왜? 혹시나 아빠가 어디 가서 알츠하이머 병세가 도져가지고 어디로 사라졌을까봐 계속 찾아다닌 거야. 자, 산을 오르며 덕출을 찾던 성산은 숨이 차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다시 고개를 드니 나무 옆에 쪼그리고 앉은 오늘따라 더 작고 늙어 보이는 덕출의 뒷모습이 보인다. 아버지? 자, 조심스럽게 덕출에게 다가가는 성산. 덕출의 뒷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지만 고개를 흔들며 참아본다. 아버지. 자, 휴대전화를 보다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앉은 채로 고개를 돌려 성산을 바라보는 덕출. 이게 알츠하이머가 심해진 사람은요, 누가 자기를 불러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누구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되나요? 자, 아니 네가 여기를 어떻게 해? 여길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수목원에 온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한 거야. 수목원에 온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덕출의 집안과 교석의 집안이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끼리도 친했거든. 그래서 이제 물어봐서 온 거지.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아버지 전화도 안 받고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세요? 집에 가요. 아버지 일어나요. 가요. 성산아. 울먹이며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래서 아버지가 왜 울음을 터뜨린다. 아버지가 왜 아버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덕출의 병을 알고 안타까워하는 거야. 덕출의 병을 알고 안타까워한다.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덕출을 턱하고 잡아 품에 안으며 여기서부터 열자. 덕출을 턱하고 잡아 품에 안으며 아버지가 아무리 나이 들어도 눈물을 꾹 참으며 아버지는 저한테 큰 산이에요.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흐느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평소 이성적이던 성산이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 평소 이성적이던 성산이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 됐나요? 됐어? 됐냐고. 자, 계속 보시면요. 덕출의 동네 밤. 덕출을 태운 성산의 차가 동네로 접어들다가 빨간 신호에 멈춘다. 덕출이 창밖으로 눈이 나풀나풀 날리는 것을 구경하다가 건너편에서 걸어오는 체록을 본다. 건너편에서 걸어오는 체록을 본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헤어진 후 처음 만나는 거예요. 헤어진 후 처음 만남. 자, 계속 보시면요. 자, 성산아, 네? 나 좀 내리자. 자, 나 좀 내리자.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체록과 이야기하려고. 자, 계속 보시면요. 아버지. 자, 덕출은 차문을 열고 내려 체록을 향해 걸어간다. 바닥을 보며 걷던 체록도 맞은편에서 오던 덕출을 발견한다. 덕출은 체록을 향해 성큼성큼 걷다가 멈추고 체록을 향해 서서 발레를 하기 시작한다. 매일 공원에서 연습했던, 잊지 않으려고 했던, 오디션 위에 연습했던 그 안무다. 자, 체록은 덕출의 모습에 울컥하고 성산은 처음 보는 덕출의 모습에 굳은 듯 서 있다. 멋지게 회전을 하고 안무를 마무리하는 덕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춤을 보고 감동한 거야. 춤을 보고 감동. 자, 그래서 할아버지, 체로가 나도 무서워.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심정을 고백한 거야. 심정 고백. 자, 근데 나 매일 연습했다. 바보가 되어가는 이 머리가 아니라
네 말대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네 말대로 몸이 기억하도록 가로도 안 쉬었어.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열정과 의지가 느껴지죠. 열정과 의지.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그냥 해요. 응? 그냥 하자고요, 발레. 그냥 하자고요, 발레.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덕출의 말과 춤의 마음이 움직임. 덕출의 말과 춤의 마음이 움직임. 자, 고개를 끄덕인다. 덕출은 알츠하이머가 점점 심해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연 연습을 계속해간다. 공연 당일 덕출은 또 기억을 잃어 공연을 하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체록의 도움으로 무사히 공연을 마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됐나요? 여기 13번에 있는 덕출 심정 고백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만 덕출 이름이 파란데 이거는 그냥 오류예요? 아니면 여기는 심정 고백이요? 아니면 약간 또 다른 걸 넣은 거예요? 아마 오류 같은데요? 잘 모르겠네. 속마음일 수도 있죠. 나도 이걸 드라마를 이 부분을 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그 색깔이 근데 딴 애들은 다 갈색인데 요 부분만 파란색인 걸로 봐서는 속마음일 수도 있겠네요. 됐나요? 됐어? 정 궁금하면 니네가 18을 봐. 알았지? 예. 자, 페이지 넘어가세요. 152페이지 볼게요. 이채록 역할을 송강씨가 했네요. 송강씨가. 난 이름 들어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요새 하도 뭐 새로 나오는 배우들이 많아서. 자, 152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이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고 주제를 파악해보자. 자, 여기서 가로 1번. 주요 등장인물의 정보를 써보자. 그래서 이름, 심덕출, 나이 70세, 퇴직한 우체부 공무원. 특징은요, 성격, 성실하다. 성실하다 여기 줄거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끈기 있게 노력한다. 끈기 있게 노력 여기 줄거고요. 이채록, 나이 23세, 신분, 휴학생, 발레 무용수. 특징, 성격 해서 나와 있는데 젊은 발레 유망주로 슬럼프를 겪고 있다. 슬럼프 여기 줄거고요. 10화에서 덕출이 발레를 하다가 다칠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봐 따뜻한 마음씨 여기 줄거고요. 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2화와 10화에서 덕출과 채록 사이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 자, 그래서 덕출은 발레를 배우고 싶어 하지만 여기 줄거고요. 하지만 뒤에서 슬래시로 끊고요. 채록 줄거고요. 덕출을 가르치고 싶지 않아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갈등의 전개, 채록이 덕출에게 어려운 발레 동작 여기 줄거고요. 일주일 안에 해낼 것을 요구한다. 요구 줄거고요. 갈등의 결과, 덕출은 노력 여기 줄거고요. 채록이 요구한 발레 동작을 해내고 채록은 약속한 대로 여기 줄거자. 채록은 약속한 대로 덕출에게 발레를 가르치게 됨. 여기까지 줄거고요. 10화. 덕출의 알츠하이머 증상 여기 줄거고요. 이게 심해지자 채록은 여기 줄거자. 채록은 덕출에게 발레를 그만두라. 여기까지 줄거고요. 고 하고 덕출은 그만두고 싶지 않음. 여기 줄거고요. 갈등 전개, 덕출이 연습실에 나오지 않고 수목원에 가서 덕출 줄거고 수목원 줄거고요. 그래서 밤까지 머무르고요. 갈등의 결과, 자신을 찾는 채록을 여기 줄거자. 자신을 찾는 채록을 마주친 덕출 여기까지 줄거고요. 채록에게 열심히 연습했던 춤을 보여주고 여기 줄거자. 춤을 보여주고 채록은 감동 여기 줄거고요. 을 받고 마음을 바꾸게 됐다. 자, 가로 3번, 가로 1과 가로 2를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의 주제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알츠하이머에 걸린 70살 노인 덕출의 발레 도전기를 통해 꿈을 향한 여기 줄거자 꿈을 향한 열정에는 나이와 질병이 문제가 되지 않음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2번 문제 이 작품에 나타난 시나리오의 특성을 알아보자. 그래서 짝과 배역을 나누어 다음 부분을 연기하고 아래 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대사에 담긴 체록과 덕출의 마음을 말해보고 대사의 기능을 생각해보자. 그래서 체록의 대사에는 덕출을 걱정하는 마음이 덕출의 대사에는 발레를 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다. 이렇듯 대사는 대사 동그라미 치시고요. 사건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사건 전개 여기 줄거고요. 인물의 생각과 여기 줄거자 인물의 생각과 기분 감정 등을 드러내는 기능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것을 한다. 자 2번에 지시문이 없는 체록의 첫 대사를 어떻게 읽었는지 떠올려보고 지시문의 기능을 말해보자. 체록의 첫 대사는 화를 내며 조용히 다그치듯이 애원하듯이 등 다양한 감정으로 읽을 수 있다. 이를 볼 때 지시문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인물의 대사를 여기 줄거자 인물의 대사를 어떤 감정으로 읽을지 지시하는 기능 여기까지 줄거고요.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가로 2번 2화 씬 넘버 30과 10화 씬 넘버 58에 사용된 영상 기법과 그 효과를 정리해보자. 그래서 씬 넘버 30에서는요. 클로즈업 여기 줄거고요. 자, 눈이 붉고 거뭇한 모습을 클로즈업하여 늦은 밤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노력한 여기 줄거자 노력한 덕출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여기 줄거고요. 컷투 여기 줄거고요. 첫 편지를 배달하는 장면에서 마지막 편지까지 실수 없이 배달하는 장면으로 바뀌는 시간 경과를 보여주는 컷투를 통해 중간 과정을 생략하여 중간 과정 생략 여기 줄거고요. 덕출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며 사건을 빠르게 정리한다. 사건을 빠르게 정리해 여기 줄거고요. 10화 씬 넘버 58 컷투 여기 줄거고요. 수목원 올라가는 장면과 교석에 묻힌 나무에 고량주를 뿌려주는 장면을 컷투를 통해 보여줘. 덕출이 이동하는 과정을 여기 줄거자 이동하는 과정을 생략하며 사건을 빠르게 전개 여기까지 줄거고요. insert 여기 줄거고요. 덕출의 말 다음에 교석의 비석을 보여줌으로써 교석의 비석이 여기 줄거자 교석의 비석이 대신 대답하는 듯한 느낌 여기까지 줄거고요. 가로 3번 가로 1과 가로 2를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의 구성 요소들이 주제를 형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말해보자. 대사와 지시문 여기 줄거자 대사와 지시문 영상 기법을 통해 인물 간의 내적 외적 갈등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것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덕출이 발레를 포기하지 않고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여줘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 여기 줄거고요. 자 3번 문제 이 작품의 원작인 웹툰을 보고 아래 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래서 원작을 10화 씬 넘버 76으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달라진 점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만화에서는 대사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덕출의 안무를 단순한 동작 몇 가지로 표현하고 그리고 체록이 아프지 마요 하자 덕출이 미안하다라고 간결하게 답하고 있는데 시나리오에서는요. 덕출의 안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안무를 구체적으로 표현 여기 줄거고요. 체록과 덕출의 대사의 양이 많다. 대사의 양이 많다 여기 줄거고요. 자 발레를 잊지 않기 위해 매일 노력했다는 덕출의 말과 여기 줄거고요. 그리고 계속 발레를 하자는 체록의 말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 줄거고요. 자 가로 2번 가로 1을 바탕으로 하여 웹툰을 시나리오로 각색하여 얻는 효과는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자 웹툰을 시나리오로 각색하면 대사를 통해 여기 줄거자 대사를 통해 인물의 상황을 자세하게 여기까지 줄거고요. 드러낼 수 있으며 지시문 등을 통해 여기도 줄거자 지시문 등을 통해 인물의 감정이나 움직임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 여기까지 줄거고요. 가로 3번은 제끼고요. 그냥 물어볼까? 자신이 본 웹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 뭐예요? 너무 많아. 하나만 골라. 다른 사람 먼저 하고 있어.
전지적 독자시죠? 아는 게 없어. 아니 또 그래, 넌 웹소설이라고 말해. 웹소설 밥 먹을 때 맨날 보고 있잖아. 솔직히 그거 무료 보면 뭐지 딱히 유찬이는 웹툰 안 본지 오래됐는데. 그래. 너 너무 많다. 아 최근에 보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네일 웹툰 좋은 것 같은데. 네이버 웹툰. 네, 네일. 내일 네일. 투모로우? 진짜 그 네일이요. 네일이 끝이에요. 제목이 내일이. 아니 근데 진짜 재밌는데. 또뭐 학원 폭력 막 이런 거 아니야? 아닌데요. 선생님 진짜 그러지 말아주세요. 이거 학원 폭력 아닙니다. 그 저승사자 나오는 영화 그거. 맞아. 약일기라는 거에서 그 뭐 연어회 먹을 때 그게 제일 생각이 나요. 뭐? 대학 얘기라는 웹툰에서 연어회를 먹을 때 가장 기억이 나는데. 지금 네이버 웹툰 목요일에서 아니다 신혼일기 찍고 있는 사람. 그래요. 뭔지 모르겠네요 전혀. 저하고 장르가 너무 다르네. 아니 근데 네일을 한번 보시고 싶은데. 알았어. 나중에 찾아서 볼게. 나는 광장. 광장 최근에 나왔잖아요. 네이버에 그것도 네이버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그걸로 나와요. 네. 소지섭 씨 나와가지고. 근데 캐릭터 못 살리는 것 같은데. 캐릭터가 굉장히 시니컬한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거 살릴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몰라. 그 액션인데 그냥 예. 쌈박질인데 그 캐릭터 자체를 살리는 게 굉장히 힘들 거야 아마. 되게 시니컬하고 표정 변화도 없고. 선생님 아니에요? 어? 선생님 아니에요? 닥치세요. 자, 적용 창의 보시게 되면요. 희곡 원고지를 읽고 나빌레라와 비교하여 극갈래의 특성을 정리해보자. 그래서 장남. 장남은요. 여기서 줄긋고요. 해설자 역할을 합니다. 해설자 역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희곡에서 해설자가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실험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실험극적인 요소. 자, 전 이 집 장남입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 동생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 여기서부터 가로 열게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밥 세끼도 제대로 못 먹이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이 아들, 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이기적이죠. 이기적이죠.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자기 손목시계를 보면 지금이 저녁 7시 반이니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겁니다.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 자,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과 더불어 철문이 무겁게 열리면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현실 생활의 중압감을 나타내는 거야. 현실 생활의 중압감. 156페이지다 이놈아. 네. 건조하네요. 그래, 잘했다. 철문이 무겁게 열리면 현실 생활의 중압감. 자, 교수 등장. 아래 위 양복이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처럼 이것도 원고직한 투성이다. 손에는 큼직한 낡은 가방을 들고 있다. 허리에 쇠사슬을 두르고 있는데 쇠사슬이라고 하는 거 이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의 구속과 굴레를 얘기합니다. 현실의 구속과 굴레. 쇠사슬을 두르고 있는데 허리를 돌고 남은 줄이 마루에 줄줄 끌려다닌다. 쇠사슬이 문 밖까지 나가 있어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여기 줄거고요. 끝없는 억압을 나타냅니다. 교수가 문을 닫고 소파에 힘들게 앉는다. 여전히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가방은 자기 옆에 놓고 처음으로 전면을 바라본다. 중년의 퍽 마른 얼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중년의 퍽 마른 얼굴.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고 찌푸린 얼굴은 돌처럼 변화가 없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외양 묘사를 통해서요. 외양 묘사를 통해서 무기력한 인물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무기력한 인물. 외양 묘사를 통해서 무기력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현실에 찌든 거야. 됐나요?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옆으로 뻗치면서 크게 기지개를 켠다. 아 하고 토하는 큰 하품은 무엇에 두들겨 맞아 죽는 비명같이 비참하게 들려 오히려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장녀가 무대에 나타난다. 저의 아버지랍니다. 밖에서 돌아오시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한 하품을 하신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현실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지? 자, 그래서 가족 간의 무관심함을 암시한 거야. 가족 간의 무관심함 암시. 됐나요? 됐어. 자, 계속 보시면요. 교수는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다. 코를 고는데 흡사 고양이 우는 소리다. 고양이 우는 소리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피곤에 찌들었다는 얘기야. 피곤에 찌들음. 이제 어머님이 돌아오셔요. 어머님은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 적당한 곳에서 처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살도 쪘지만 현재는 몸이 거의 헝클어져 있다. 퇴색한 옷을 입고 있다. 소리를 안 내고 들어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샅샅이 턴다.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샅샅이 턴다. 돈을 한 주먹을 쥐고 이어 교수의 가방을 턴다. 돈 부스러기를 몇 장 찾아내고 그 액수가 적음에 실망한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돈만 중시하는 거예요. 속물적이에요. 속물적 인물이다. 속물적 인물이다. 잠시 후 교수를 흔들어 깨운다. 자, 그래서요. 여기 가로 1번부터 볼게요.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바탕으로 하여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보자. 교수, 몸에 쇠사슬을 묶고 살아가고 있으면 쇠사슬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무표정하고 여기 줄거자 무표정하고 피곤해하는 모습을 통해 무기력한 인물 여기까지 줄거고요. 인물을 알 수 있다. 잠자는 남편의 주머니를 샅샅이 터는 행동을 통해 속물적이고 여기 줄거자 속물적이고 남편을 착취하는 인물 여기까지 줄거두시고요. 인물을 알 수 있다. 장남, 부모에게 의무를 강요하고 여기 줄거고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한다. 물질적 가치 중시 여기 줄거고요. 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이기적이고 속물적이다. 이기적이고 속물적 여기 줄거고요. 장녀, 피곤한 모습의 아버지를 보고 달콤한 하품을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부모에게 여기 줄거자 부모에게 무관심한 인물 여기 줄거고요. 가로 2번 이 작품에 쓰인 소도구들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그래서 지루한 음악 여기 줄거고요. 교수가 노동으로 녹초가 되었음을 부각한다. 노동으로 녹초 여기 줄거고요. 원고지 문의 양복 여기 줄거고요. 교수의 직업이 여기 줄거자 교수의 직업이 원고지와 관련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 있으며 교수가 규격화된 삶을 살고 있다. 규격화된 삶이 여기 줄거고요. 자, 돈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처가 교수의 주머니에서 찾아낸 것으로 액수가 적어 실망하는 모습을 통해 처의 여기 줄거자 처의 관심이 돈에 있음 여기까지 줄거고요. 가로 3번 작품의 구성 요소들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이 나빌레라와 같은 갈래로 묶이는 까닭을 말해보자. 희곡 원고지는 인물의 여기 줄거자 인물의 대사와 행동 지시문 여기까지 줄거고요. 등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시나리오 나빌레라 역시 인물의 대사와 행동 지시문 등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으므로 두 갈래 모두 여기 줄거자 두 갈래 모두 극갈래 여기까지 줄거고요. 됐나요? 됐어? 자,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이제 핵심 강의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료실 보시게 되면요. 희곡과 시나리오의 비교해서 나와 있죠. 희곡은 연극 상연입니다. 상연. 됐어요? 연극을 위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 상연이고요. 시나리오는 영화 상영입니다. 상연과 상영은 달라요. 됐어? 상영은 영상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희곡은 단위가 막과 장이고요. 시나리오는 컷과 장면, 씬입니다. 씬. 자, 제약을 보시게 되면
희곡은요 시간적 공간적 배경 등장인물 수에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대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됐어요? 그에 반해서 시나리오는 비교적 제약이 적고요. 형태는요 상연으로 소멸된다, 순간 예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딱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뮤지컬 같은 경우도 똑같은 작품인데도 뮤지컬을 정말 즐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배우가 나와도 여러 번 가서 봐요. 왜? 그때그때마다 그 배우의 컨디션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게 다르거든, 연기가. 되는 순간 예술입니다. 자, 그리고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필름으로 보존되기 때문에 비교적 연구 예술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나요? 됐어? 뭐 영원하진 않겠지만 남긴 남습니다. 됐나요? 넘어가서 자, 이와 개에 관한 명상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 개관하고 나면 아마 끝날 것 같은데 일단 합시다. 자, 개념 보시게 되면요. 교술갈래의 개념과 특성. 개념은요. 글쓴이의 경험이나 성찰, 여기 줄곧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감동이나 교훈을 전달하는 감동이나 교훈을 전달, 여기 줄곧 문학의 한 갈래고요. 수필이 대표적입니다. 수필 줄곧고요. 특성은요. 글쓴이의 경험 요거 줄곧고요. 그리고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요것도 줄곧고요. 그리고 인생관, 가치관, 개성 요것도 줄줄 그어주시고요. 등의 구성 요소가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한다. 주제를 형상화 여기 줄곧고요. 자, 이규본 님이 쓴 이와 개에 관한 명상. 이규본 님이라고 제가 존칭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왜? 저희 조상님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제가 존칭을 붙입니다. 이규본 님이라고. 딴 사람들 같은 경우 그냥 이름 부르고 치우는데. 자, 그래서요. 갈래상으로 고전 수필 설입니다. 요거 줄곧고요. 성격은요. 관념적, 교훈적, 설득적 여기 줄곧고요. 주제는요.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소중 여기 줄곧고요. 선입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여기도 줄곧고요. 뭐 선입견, 편견 뭐 비슷합니다. 자, 특징은요. 변증법적 대화 여기 줄곧고요. 이걸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요. 대조적 예시와 비유 유추, 대조적 예시와 비유 유추 여기 줄거고요. 변증법이 근데 뭐야? 변증법이 뭘까요? 아는 사람 이런 것도 하나하나 알아두어. 변증법은요 정반합의 원리입니다. 정반합. 누군가가 하나를 얘기를 했을 때 그것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둘 사이에 어떠한 합의점 같은 것을 찾아내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노사 간의 갈등 같은 거 얘기할 수 있죠. 노조와 회사 간에. 그래서 노조는 임금 10% 인상해달라. 회사는 동결하겠다. 그럼 박터지게 싸우죠. 그러다가 합의점을 찾죠. 5% 인상만 하자, 3% 인상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둘이 대립하다가 합의점을 찾는 거, 그게 정반합이에요. 되나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고. 특징 세 번째, 사소한 사물 여기 줄곧고요. 이것을 소재로 하여 교훈적 의미 이것도 줄곧고요. 이것을 덧붙이고요. 자, 기승전결 보시면 승에서는요 나가 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한다. 그러니까 손님이 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나가 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해. 이게 정과 반입니다. 됐어요? 큰 것과 작은 것. 그런 다음에 결론이 나는 게 이제 뭐다? 모든 생명체는 목숨값이 같다라는 결론을 내게 돼요. 쟤는 자, 그래서요 이와 개에 관한 명상의 개성적인 형식과 주제 보시게 되면 개성적 형식, 나와 손님의 변증법적 대화 형식, 변증법적 대화 형식 여기 줄거고요. 정, 손님입니다. 요거 세모 치시고요. 개의 죽음, 개 줄거고요. 마음이 아픔 줄거고요. 이 줄거고 하찮게 여기 줄거고요.
네, 반 나죠. 반 나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의 죽음 이 줄긋고요. 마음이 아픔 줄긋고요. 합 납니다. 합 나 요거 네모 치시고요. 모든 생명체의 죽음 여기 줄긋자. 모든 생명체의 죽음 마음이 아픔 여기 줄긋고요. 모든 생명체의 죽음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줄긋고요. 생명값은 같다는 얘기야. 자, 주제 보시게 되면요. 모든 생명체의 죽음은 동일 여기까지 줄긋고요. 그리고 생명 있는 것은 모두 소중하다. 자, 생명 있는 것은 모두 소중 여기 줄긋고요. 크기에 따라 생명의 가치가 변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여기 줄긋자.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올바로 파악 여기까지 줄긋고요. 자, 이와 개에 관한 명상에 나타난 경험과 깨달음 경험 여기 줄긋고요. 이와 개의 죽음에 관하여 나와 손님이 대화를 나눈다. 대화 여기 줄긋고요. 깨달음 여기 줄긋고요. 생명과 사물의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함 여기까지 줄긋고요. 자, 언어 공동체 보시게 되면요. 언어 공동체는 다양한 언어 자원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다양한 언어 자원과 말하기 방식을 공유하여 의사소통하는 언어 집단으로 지역, 세대, 성, 문화에 따라 구성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기 줄긋자 특성을 고려하여 개성이 드러나는 걸 여기 줄긋고요. 이걸 쓰면서 새로운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의사소통 문화 여기 줄긋고 동그라미 1번 언어 공동체의 확장과 발전에 기여 여기 줄긋고요. 동그라미 2번 자, 깊이 학습하기에서요. 정현종의 나무에 깃들여 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갈래상으로 서정시 생태시 여기 줄긋고요. 비유적 비판적 영탄적 줄긋고요. 주제는요. 모든 존재는 자연에 깃들여 살아간다 여기 줄긋고요. 특징 비유법 여기 줄긋고요. 이걸 사용하여 나무 자연의 포용력을 강조했다. 나무 자연의 포용력을 강조 여기 줄긋고요. 색채어 줄긋고요. 를 사용하여 무지한 사람들 여기 줄긋고요.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판 줄긋고요. 영탄법과 도치법 여기 줄긋고요. 자, 황선우의 수평 자세로 가마 누워보는 세상. 가마가 뭐냐면 가만히 경상도 방언이에요. 자, 수필 편집글 여기 줄긋고요. 성격은 회상적, 감상적, 자기 성찰적 줄긋고요. 주제는 자연에 순응하는 지혜 줄긋고요. 특징은요. 편집글로 편집글 여기 줄긋고요. 편지를 받는 사람의 여기 줄긋자 받는 사람의 이름과 편지를 쓴 시기가 드러난다 여기 줄긋고요. 할머니의 말 인용 여기 줄긋고요. 향토적 정서 여기 줄긋고요. 자신의 경험과 경험 줄긋고요.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 줄긋고요. 참신하고 개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했다. 참신하고 개성적인 표현 여기 줄긋고요. 됐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